파이팅!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원한국사 박기훈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만날 주제는 뭐냐면 한국 현대사 필수 키워드. 현대사가 많이 나올 때 2개 나오고 적게 나올 때 하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험생들이 현대사를 잘 못해요. 왜 못하냐면 제일 가까운 시대 역사인데 왜 못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앞에 거 공부하다 지쳐가지고 여기를 대충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출문제나 뭐 예상문제에서도 자주 못 만나기 때문에 문제 유형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대사에 대한 두려움. 저도 뭐 수강생들 상담해 보면 저는 현대사가 약해요. 이런 분들 많은데 사실 현대사는 여러분 나오는 주제가 한정돼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해봤냐면 정권별로 쭉 가잖아요. 미군정기, 이승만, 장면, 박정희, 전두환, 네, 그죠? 그 다음에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까지. 보통 이제 명박형까지는 이제 나올 일은 없어요. 명박형이 글쎄요,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거의 가능성 없다고 봐요. 나는 아마 아직 나는 아니다 아마.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 형은 안 되고 그 앞에 형인 노무현형까지 저까지 나옵니다. 여기까지 나오는데. 제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시간적 순서대로 한번 잡아가지고 키워드만 따서 봐도 여기서 약간의 경제사만 추가하면 여러분들이 현대사 준비할 때 별 더 어렵지 않을 거예요. 파이팅! 여러분, 미군 정기는 1945년 8월 15일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1948년 8월 15일까지 딱 3년간 대한민국, 이 남한 지역을 미국이 점령했던 시기잖아요. 여기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46년 7월까지의 이야기가 미국이 한반도의 분단을 원하지 않았던 시기예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미군 정기는 두 시기로 쪼개서 봐야 돼요. 한반도 전체를 미국의 우호적인 정부를 세우려고 했던 시기. 그리고 이게 뜻대로 안 되니까 모르겠다 그냥 그러면 38선 이남이나 해먹자고 해서 그냥 소련의 북한 점령을 인정하고 남북 분단으로 가게 되는 시기. 두 번째 시기로 구분돼요. 그러니까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하면 이게 쉽게 보이거든요. 자, 보시죠. 자,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어요. 이건 뭐 초등학생 다 아는 거니까 맞이했는데, 45년 8월 15일과 동시에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탄생합니다. 줄여서 뭐라 그래? 옛날 아저씨도 줄임말 좋아해. 건준 혹은 건준위라고 한단 말이에요. 건준위. 이 건국준비위원회가 총독부와의 협의 속에서 탄생하게 돼요. 자, 이 건국준비위원회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이 건준위의 핵심 멤버들이 누구냐면 여운형. 이 사람들을 잘 봐두세요. 안재용. 두 사람이 있겠습니다. 여운형, 안재용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쓰고 그러진 마세요. 일단 편하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더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여운형, 안재용 중에 여운형은 중도 좌파고 온건한 좌파라고 할 수 있죠. 안재용은 중도 우파입니다. 이 사람들 이름 잘 봐두십시오. 좀 이따 다시 나올 겁니다. 총독부와의 협의 속에서 치안권을 넘겨받았다. 건국준비위원회가. 나중에 이 건국준비위원회가 인민공화국, 이것도 줄여보면 인공으로 변화되는데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밝혀질 겁니다. 선생님, 미군 정기인데 왜 총독부가 왜 여운형 선생 같은 분하고 협의를 해서 건준위를 만들게 하죠? 한반도를 미국이 바로 점령한 게 아닙니다. 미국은 일본 쪽으로 들어가느라 정신없어가지고 소련이 북한 땅으로 들어올 때 남한 지역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38선을 꺼버리고 야, 들어오지 마 소련, 남쪽엔. 그렇게 해서 남북이 일단 갈라진 거거든요. 따라서 여전히 남한에는 조선 총독부가 있어요. 근데 조선 총독부 말을 누가 듣겠어요? 이제 일본이 망했는데. 그래서 총독부가 국내의 명망가였던 독립운동가 여운형, 안재용 선생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치안권을 넘겨준 게 건국준비위원회고 이게 국가 형태로 발전된 게 인민공화국인데 문제는 9월 달에 드디어 이제 미국이 들어와요. 미국이 들어와서 보니까 얘네들이 있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냥 미국과 협의로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다른 이유도 있지만 다 차치하고. 그래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직접 지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수업할 때 여기 사진을 내가 조금 전에 놀았는데 이게 여러분 원래 조선 총독부 건물이죠. 요 건물 그대로 미군정청 건물로 활용합니다. 즉 미국이 우리나라를 직접 지배하게 된 거죠. 자, 이 한반도 문제를 놓고 남한을 점령한 미국과 북한을 점령한 소련 그리고 2차 대전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또 다른 나라는 영국 세 나라의 외교부 장관이 모여서 모스크바에서 중요한 회의를 하게 되죠.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 결정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한반도에 임시정부를 세워준다. 둘째는 이 정부를 세워주기 위해서는 이 실제로 한반도를 점령하고 있는 미국과 소련이 협의를 통해서 임시정부를 세우도록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시정부가 세워지면 이거 임시정부니까 5년 동안은 한반도를 신탁 통치한다. 라고 협의를 했어요.
5년 동안 미영 중소 잘 들어봐요. 자, 모스크바 삼국외상회의에서 보통 학생들이 기억하는 가장 인상 깊은 게 신탁통치란 말이야. 신탁통치. 5년 동안 한반도를 신탁통치하는데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이에요. 여기서 미국하고 영국은 한통속이고 중국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니죠.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먹은 건 1949년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 바로 그 장제스의 중국 국민당, 즉 미국의 우방국입니다. 그러면 4개국 신탁 통치를 한다고 해놨는데 이 중에 3나라가 다 미국과 미국의 친구들이고 소련만 공산주의 국가예요. 따라서 이 신탁 통치하는 미국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겁니다. 만약에 4나라가 신탁 통치를 하는데 그중에 3나라가 미국의 우방국이다? 그럼 당연히 미국 정부의 주도하에 한반도에 미국의 우호적인 정부를 세울 수 있겠죠. 미국은 그런 의도로 모스크바 삼국외상회의를 이끌었는데 중요한 건 미국과 한편을 걸어야 되는 우리나라의 우익 세력들이 이거를 믿어준 게 아니고 우리나라 우익 세력들은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 신탁 통치란 말에 필이 꽂혀가지고 뭐야! 또 식민지란 말이야! 이래가지고 막 김구, 이승만 다 막 으악! 막 김구도 막 으악! 하고 막 이승만도 도저히 안 됩니다. 뭐 이러면서 막 데모하고 난리가 난 거야. 그리고 막 그 신탁 통치 지지하는 사람들 막 암살하고 반대로 신탁 통치 지지하는 사람들 쪽에서도 신탁 통치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막 해코지하고 이런 극과 극의 일이 벌어진 거죠. 이때 이제 김두한 아저씨가 말이에요. 테러단 조직해서 막 이렇게 사나이 막 이러면서 막 잡아 족치고 했던 거거든. 문제는 이렇게 이 찬탁과 반탁의 대립이 일어나자 미국이 난처해진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한반도 문제를 빨리 논의해보자. 그래서 소련하고 1차 미소 공동위원회, 아까 뭐라 그랬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이 만나서 회담을 한다. 이때 한반도의 지도자들도 같이 모여서 회담을 하기로 했다. 근데 문제는 소련이 이제 미국의 약점을 잡은 거죠. 왜냐하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신탁 통치를 하기로 했는데 이 결정이 소련한테 불리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탁 통치안을 대부분의 미국과 관계 있는 우익 세력들이 오히려 반대를 했으니 소련은 뭐라 그랬냐면 신탁 통치안을 지지하는 세력들만 이 회담에 참석할 수 있어야 된다. 즉 김구나 이승만처럼 신탁 통치안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이 회담에 참석할 수 없다. 결국에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모두 좌익 세력들, 소련을 지지하는 세력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담이 결렬돼 버립니다. 결렬되자마자 이승만 대통령이 전라도 정읍에 가서 어차피 소련하고는 말이 안 통하니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워야 됩니다. 한마디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우자. 어차피 38선 이북 소련하고 말이 안 통한다. 이때 이걸 보고 이제 미국이 빡이 친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나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것만 알면 너무 쉬워요. 학생들이 미군 정이 너무 어렵다는데 개뿔 제일 쉬운 파트예요. 미국이 처음에는 자신감이 넘쳐서 한반도에 친미 정부를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이승만이 미국의 정책과 합치되는 얘기를 하나요? 반대되는 얘기를 하나요?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 안 되겠다. 저희 노인네 입 다물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좀 나의 생각과 미국의 생각과 일치되는 사람들 모아보자 해서 만든 게 좌우합작위원회예요. 좌우합작위원회를 물어볼 때 항상 물어보는 그 답이 뭐냐면 미군정의 지원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처음에 학생들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미국은 이승만 편 아닌가요? 처음에 미국은 한반도의 분단을 원하지 않다. 무슨 엄청난 휴머니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한반도 전체를 친미 정권을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좌우합작위원회를 미군정의 지원으로 만들었는데 여기 그럼 어떤 사람들이 있냐? 얼굴 마담을 해야 되니까 구색 맞추기로 중도 좌파의 여운형 세우고 실제 미군정의 마음은 이쪽에 있지. 중도 우파에 김규식하고 안재용을 세운 거죠. 그리고 이 둘을 푸시해 줍니다. 마치 걸그룹이나 아이돌 그룹이 처음에 한두 명을 먼저 푸시해 주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미군정은 이 두 사람을 차기 한반도의 지도자로 세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김규식에게는 남조선 과도 입법위원 의장, 요즘으로 지금 국회의장 자리를 주고 안재홍에게는 미군정청 민정장관, 국무총리 자리를 줍니다. 파이팅! 45년 8월 10월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동유럽 그리고 몽골 이런 국가들이 모두 소련의 우호적인 공산주의 국가가 세워지면서 상당한 세력을 갖게 돼요.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루먼은 이대로 가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소련과의 대결을 선포합니다. 이게 냉전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발표인데 이게 바로 트루먼 독트린입니다. 트루먼 독트린이에요. 자, 그리고서 미소 냉전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47년 5월에 열렸지만 이미 분위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완전히 결렬되게 돼요. 자, 중요한 건 이러면서 미국도
한반도 전체를 미국이 차지하겠다는 욕심은 접어요. 좋아, 그럼 니네가 점령한 북한하고 우리가 점령한 남한을 각자 정부를 세워서 한번 대결을 해보자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미군적인 사랑을 받았던 여기 좌우합작위원회 멤버들은 이제 버림받게 되죠. 미국의 정책이 바뀌면서. 자,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유엔 총회를 엽니다. 여기서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결의합니다. 제가 수험생들하고 얘기할 때 종종 물어볼 때 보면 자, 남한이 인구가 많아요, 북한이 인구가 많아요 하면 상당수 수험생들이 이래요. 그래서 남한이 2배 더 많습니다. 뭐 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예상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남한이 인구가 더 많죠. 항상 조선시대도 그랬고 북한에 산이 많으니까 춥고. 그러면 인구 비례에 의해서 총선거를 결정하면 남한이 훨씬 더 유리하죠. 이게 하나만 한 선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소련이 이걸 거부한다. 거부하자마자 바로 유엔 소총회를 열어서 그래? 그러면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선거를 하자. 남한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하자고 결정합니다. 이 남한만의 총선거가 결정되자 제주도에서 엄청난 사건이 터져요. 4.3 사건. 자, 제주도가 어떤 섬입니까? 고려시대, 조선시대 내내 무태있는 정부로부터 억압과 탄압을 받았고 수탈이 시달렸던 곳입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반골 기질이 많아. 거기다가 원래 그런 소외된 동네에 누가 많아 이 당시에? 좌익이 많지. 그러니까 좌익들이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하는 처음에 폭동을 일으킵니다. 근데 문제는 국군 예비대가 그것만 진압하면 되는데 이번 기회에 본을 보이겠다고 제주도 주민들을 그냥 닥친 대로 학살해버립니다. 그래서 23만 제주도 주민 중에 2만 8천 명의 사상자가 나오거든요. 대규모 제노사이드가 벌어지죠. 이렇게 공포 분위기 만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서울에서는 또 김규식 선생이 남북 분단을 막아보고자 북한의 지도자였던 김일성과 김두봉을 만나요. 남북연석회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김구 선생님의 남북연석회의 참석을 되게 애국적으로 높게 평가는 해요. 하지만 다만 뒷북이에요. 이미 분단은 다 결정됐어요. 북한은 사실상 정부가 세워져 있고. 그래서 좌절되고 말고요. 결국에는 5월 10일 날 총선거를 실시합니다. 이 선거를 통해서 초대 국회가 만들어지는데 처음으로 헌법을 제정했다 그래서 재헌국회라고 하죠. 그래서 7월 17일 날 재헌헌법을 제정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7월 17일도 놀았습니다. 4대 국경일, 3.1절, 재헌절, 광복절, 개천절 다 놀았는데 왜 재헌절만 안 놀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휴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나오겠지만 이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어떤 아버지 한 분 계시죠. 승만이 형님하고 뒤에 또 근대화의 아버지라는 박정희 형님. 이런 분들이 하도 헌법을 난도질해가지고 초대 헌법의 자취가 거의 사라져 있어요. 그래서 7월 17일은 기념만 하고 지금은 휴일을 가지지 않고 있는데요.